경락에 대한 총론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경락이란 게 뭐라 그랬죠? 인체에서 벌어지는 기의 시스템이다. 육기의 시스템이다. 더 이야기하면 육기의 시스템인데, 이 기 자체, 보이지 않는 어떤 기적인 활동 자체가 구현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크게는 이 세로로 된 이 경이라는 게 되게 큰 거고, 이 경이 12개의 큰 경락상의 현상으로 드러난 게 있고, 락이라는 건 그걸 다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인체 전체를 기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경락이라는 개념은 사람 몸뚱아리에 크게, 우리 강물처럼 크게 흘러가는 이 기적 시스템, 물론 이 여기에, 여기는 열기가 흐르는 것도 있고, 여기는 한기가 흐르는 것도 있고, 여기 몸을 바짝 말리는 기운도 있고, 몸을 촉촉하게 하는 기운도 있고, 양기 자체를 증폭시키는 것도 있고 하는 이것들의 어떤 큰 강물, 각각 특성이 다른 큰 강물이 있고, 이것들이 인체에서 이 외부의 기운 또는 인체 내부의 어떤 오장육부에서 생성되는 기적인 것들로 증폭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의 큰 줄기가 있어요. 자, 이 줄기 사이에, 자, 우리 사다리처럼 다 가로로 연결된 걸 락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경락이라 해서 결국 하면 어때요? 인체가 네트워크처럼 조밀조밀하게 빡빡하게 기로서만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자체가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이라는 것 자체가 기의 활동들 자체가 인체에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빠르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증폭이 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경락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경락 자체의 가장 이 기적 시스템이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기 자체, 인간 자체가 기로서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는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 자체로서 경락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 경락상에서 기의 흐름 자체를 주도하는 것, 인간의 모든 기적 활동을 주도하는 것, 그것을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맥과 동맥이라는데 되게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또 이 기가 인간의 생명 활동을 높여주는 양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인맥과 동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경락상에서 인간의 생명 활동을 주도하는 이 양기 자체의 어떻게 보면 축전소 같은 거예요. 발전소이기도 하고. 쉽게 하면 전기를 대량으로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때? 집집마다 오장육부 안에 모든 기운들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기 자체에 가장 축이 되는 곳이 인동맥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락상에서 보면 인맥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걸 인맥이라고 그러고요. 동맥은 인체 뒤쪽으로 흐르는 걸 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맥을 보통 우리가 음기 자체를 통괄한다 하고, 동맥을 양기 자체를 통괄한다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하면 이걸 형태라고 자꾸 형태라고 생각을 하죠.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기라는 건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기 중에 음적인 기 중에 양적인 기의 운동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자, 기가 있는데, 기가 아까 제가 봤죠? 운동을 하죠? 파동 운동을 하는데, 자, 이 기 자체가 활발하게, 운동성이 되게 높은 상태를 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운동성이 활발하지 않고, 기의 운동성이에요.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의 기라면 이걸 하나의 우리가 되게 쉽게 빛이라고 보면, 자, 빛 자체의 활동이 활발한 곳 자체가 어때요? 빛이 나는 곳이죠. 근데 빛 자체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그림자가 생기죠. 하나의 기가 두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음양이라는 게 같은 레벨에서는 동일한 값의 반대 양면성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인맥과 동맥이라는 건 인체에서, 자, 좀 더 양기의 활동성이 높은 곳과 양기의 활동성이 낮은 곳의 차이가 있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실전에서요. 자, 사람 몸에
인맥과 동맥이라는 게 왜 음기와 양기의 차이를 두느냐면 이 인체 정중선이에요. 정중선에서 가운데 선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기의 운동을 하는 곳인데, 자요.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려면 양기가 활동이 정폭도 돼야 되고, 쉽게 말하면 양기 활동이 정폭된다는 건 기운 자체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열기가 치고 올라가는, 그죠? 이게 양기 활동이 정폭되는 거예요. 양기 자체가.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현상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오행 운동으로 봐서 이게 여름이라는 개념인데요. 기운 자체가 위로 막 올라가서 어때요? 양기 활동성이 막 증폭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반대로 너무 계속 증폭만 되면 사람이 죽겠죠. 터져 죽겠죠. 그러면 저 양기 활동을 억제해서 내려주는, 자 이걸 위로 올려주는, 상승시키는 곳, 이거는 아래로 내려주는 시스템, 하강 시스템. 자 이렇게 올려주는 작용하는 것은 양기 활동을 증폭시키죠. 이렇게 내려주는 건 어때요? 음기의 활동을 증폭시켜요. 이게 인간 생명 활동의 사실 전부죠. 그래서 이 양기 활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동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음기의 활동 자체를 증폭시켜서 기를 내려가게 하는 걸 인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많은 생명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인간은 양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증상, 생명 활동이 아니면 양기 활동이 위축되거나 억제되는 시스템이에요. 되게 쉽게 이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인체에서 흥분하고 막 열이 나고 짜증나고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흥분해, 양기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잠이 안 오고 머리가 터지고 머리 쪽으로 막, 우리 술 먹으면 어때요? 술이 되게 열이 많고 양기가 많은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열한 것이라고 이야기, 열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발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얼굴이 확 열이 오르고 기운이 위로 확 치솟아 오른다고요. 이게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니까 사람이 엉청망청하고 놀고 막 고함치고 하는 거예요. 눈도 풀리고 머리도 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많으면 위로 솟구치니까 양기 활동이 많아지네. 이런 활동들이죠. 이거 흥분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땀이 나거나 하는 게 전부 다 양기 활동이 많아지는 활동이에요. 자, 이 반대의 활동도 있죠. 땀이 안 나고 처지고 심장이 느리게 뛰고 우울하고 처져 있고 밑으로 발이 차고 설사가 일어나고 하는 건 어때요? 반대인 거예요. 양기 활동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이 양기, 인체 전체의 양기 상태나 음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 전체의 생명 활동의 축이 달라집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계절되면 이렇게 되면 여름이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겨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 양기 자체의 운동을 위로 올려서 기화시키는 작용이 강한가, 아니면 이걸 내려서 양기 활동을 위축시키는 활동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 몸의 증상이 일어나요. 그것이 인간의 가운데에서 이 임동맥 자체가 자리 잡으면서 인간의 모든 축들을 통제하고 조절해요. 자, 이게, 자, 그러면 왜 어떤 곳은 올라가고 어떤 곳은 내려가느냐 하는 부분을 이 기의 값이라고 보면, 자, 이 임동맥에 오르는 일, 내려가는 일을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할까요? 원래 생리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값, 내려가는 값이 5대5에서 동일하면 어때요? 별 증상이 없는 거죠. 잘 올라가서 잘 내려오니까 사람이 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올라가는, 여기는 9가 올라가고 여기 1이 내려가면 어때요? 이 사람 이 기운이 머리 위로 이렇게 다 치고 올라가겠죠? 그럼 증상이 여기에 무진박지한 증상이 생겨 얼굴 빨개지고 아까 술 먹은 사람처럼 화를 극대노하면 여기가 버겋게 되고 혈압이, 머리가 터져버리는, 우리가 뇌출혈이 일어났다는 게 하필 왜 머리 가서 혈관을 터뜨렸을까요? 저 발바닥에 혈관이 터지지 않고 왜 머리에 혈관이 터졌을까 하는 게 기운이 열기가 위로 가서 때려버리니까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이 값이 세졌다는 거죠. 반대로 내려가는 것이 부과되고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무조건 쫙 다운이 되겠죠. 밑으로 쫙 기운이 끌어내려져 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소변, 요실금이나 대변실금, 그리고 하지, 부종, 종냉, 이쪽 자체 전체적으로 기운이 안 가니까 여기가 기운이 안 가니까 팅해 허여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멍하고 어지럽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기운을 쭉 내려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래쪽에서
여기서 기운이 다 빠지는 증상들. 설사하고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게 기운이 밑으로 빠지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전립선 비대니 뭐 아니면 대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체 전체가 설사가 만성화된 건 기의 값이 어때요? 밑으로 처지는 값이 이 염기의 값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만성화적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병을 볼 때 이 임동맥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보는 게 한의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걸 이제 임동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좀 더 진단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한의사에 말씀드린 이건 수성한다고 얘기해요. 물이 위로 올라가서 기화되는 것라고 이걸 화강, 불이 내려가는 것 이렇게 실전에서는 봐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수성화강이라는 이 운동, 네? 밑에 찬 거와 위에 더운 것 열이죠. 얘가 물이 올라가고 화가 내려가는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하는 게 인체 생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걸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게 사실은 임동맥이에요. 그래서 임동맥 값이 어떠하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임동맥 값에 누가 이 임동맥 값을 결정할까 하는 건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임동맥과 오장육백 시스템이에요. 경락이랑 자 오장육부라는 시스템 예쁘죠? 이게 뭐냐면 조직이죠. 자, 인간을 기로만 이해를 하면 이 경락 자체의 값, 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생명 활동을 주도하는, 모든 정상을 주도하는, 생리현상을 주도하는 건데, 여기에 이 전체적인 경향성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결정하는 것들은 뭘까요? 하는 건데요. 이건 인체에서 기의 생성 자체, 기의 생성은 어디에 연유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기 자체는 공기 호흡을 통해서 제일 먼저 유입되죠. 그러니까 숨을 쉬면 사람이 숨을 쉬면 기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양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가 인간의 몸에 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코를 막고 5분, 숨을 5분만 하시면 다 죽어버려요. 왜? 기 활동이 차단되기 때문에. 기로서 사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 자체의 기를 끊어버리면 인체에서 기의 생성이 더 안 돼요. 기 생성이 더 안 되면 바로 인간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거 알겠죠. 음식은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숨은 10분 만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누가 더 본질인지 알게 되겠죠. 그만큼 기의 활동성이 인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기,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이에요. 이게 이제 호흡이죠. 숨을 쉬면서 만들어지는 값이에요. 물론 자 제가 했지만 이 공기 호흡 중에 이걸 산소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나 단편적이고 국소적인 거다. 여기에는 자 육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외부의 기후, 외부도 기후도 기니까 그걸 외부의 육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외부에서 공급되는 열기, 바깥이 더우면 얘 몸 자체도 더워지겠죠. 아까 제가 몸에 여름 되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얼굴이 뻐하게 되고 심장이 빨라지면서 어때요? 흥분하면서 열사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열기가 인체의 기를 강력하게 조절하고 변화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했죠. 나무가 겨울 되면 어때요? 추워져 버리니까 기운이 다 다운이 되니까 어때요? 양기 활동성이 없으니까 모든 조직들이 위축되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생명 활동이 없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추우면 어때요? 나무도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양기 활동이 없어지니까 죽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육기도 인체의 경락과 공명하면서 이 임동맥 값을 결정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세 번째요. 자, 여기서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기가 있어요. 자, 음식을 왜 먹을까요? 밥을 왜 먹을까요? 결국 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음식이 뭐냐? 포도당이네. 포도당이 뭔데? 포도당이 태양빛을, 엽록소가 태양의 빛을 모아놓은 영양소네. 그래서 포도당 분해하면 뭐가 나오는데? ATP, 물론 포도당 분해하죠. 바로 한 60%가 포도당의 해당 과정에서 60%가 빛하고 열로 변해요. 빛하고 열로 변해. 이게 체온을 만드는 값이 돼요. 포도당 자체가. 나머지 40%가 포도당에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이 40%가 여기 ATP가 3개인데 3개가 ATP 2개가 떨어지면 또 뭐가 나오냐면 빛하고 열이 나와요. 빛하고 열이 나오는데 이게 태양빛이죠.
이 태양빛이니까 이 포도당이라는 걸 결국 양기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자, 결국 포도당 음식을 먹은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양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인간의 음식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은 어때요? 인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 양기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식이라는 것 자체도 어때요? 음식도 형태니까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운을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육기 상태가 결정이 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얼음 있죠? 찬물이잖아요? 찬물, 물 자체를 되게 식혀놓고 찬 얼음을 계속 먹으면 어때요? 이건 양기 활동이 내려가겠죠? 양기 활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자체가. 음식으로도 이걸 할 수 있죠. 자, 계절적인 찬 바람도 인간의 양기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 찬 기운이 들어간 물을 많이 먹어도 역시 인체의 양기 값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 계속 먹으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찬물 계속 먹었는데 얼굴이 버겋게 달아오르는 사람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양기 자체를 억제시키는 동일한 값. 이렇게 한기가 들면 인체의 그 양기가 억제되면 인간의 생리활동 자체도 양기가 떨어진 현상으로만 드러나는 것 뿐이야. 반대로 뜨거운 물, 우리 여름처럼 더운 물 줬다면 어때요? 뜨거운 물을 먹으면 어때요? 설사 나는 게 아니죠. 나든 설따도 먹고 어때요? 심장이 따뜻해지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얼굴에 열이 오르는 거예요. 뜨거운 물 계속 먹으면 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음식에서도 육기 조절을 할 수 있고 음식이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기가 생성이 되는데 음식은 어때요? 다양한 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양기값이 증폭될 수도 있고 음기값이 증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도 이 임동맥의 전체 값을 결정할 수 있네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원래 공기랑 숨쉬는 공기랑 외부의 입기랑 음식이 가장 크고 여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를 제가 더 이야기하면 자, 칠정이라고 해서 감정의 값. 자, 이것도 인간의 이 임동맥 값을 조절해요. 쉽게 아까 전에 자, 누가 옆에서 계속 찝찝거리고 싫은 소리 하면 화가 왕창 나죠. 화가 왕창 난다는 게 화가 난다는 것 같아요. 폭발하는 열기에 그러니까 기운이 위로 확 뻗치는 거죠. 화나면 어때요? 뒷목 잡고 확 하고 열이 확 오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어때요? 눈이 불똥이 팍 뛰죠. 양기가 증폭된 순식간에 기운 자체가 화났다는 것으로 기의 변화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수성하는 값이 확 튀어오를 수 있어요. 화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빠르게 인체의 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칠정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우울하면요. 사람이 애인이 도망가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막 만세를 부르나요?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다 쭈그러들고 심장도 느리게 뛰고 밥맛도 없고 이렇게 웅크려들고 있죠. 그 말은 기운이 쭉 내려간 상태.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 자체는 이 우울도 감정이니까 기의 변화죠. 우울이라는 자극을 받게 되면 기운의 양기 활동이 쭉 억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기운 자체가 쭉 끌어올라가는 이 임동맥의 축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임동맥 값을 결정해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병드는 이유, 경향성이 생기는 이유가 자, 외부의 온도 변화를 얼마큼 잘 통제하고 내가 계절의 변화에 정확히 잘 적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의 육기 상태에 맞게 음식을 잘 챙겨 먹어서 내 몸에 부족한 걸 다 채워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것들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에 하나를 더 이 임동맥 값을 증폭하는 거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면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노동의 양도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열심히 하면 심장이 빨리 뛰죠. 열이 나죠. 땀 나죠. 방어력과 기가 양기가 올라간 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양기 활동이 억제돼요. 그래서 처져 버리죠. 저 운동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양기 값을 역시 임동맥 값을 추동시키는 값이 돼요. 그래서 양기 값이 계속 활동을 많이 하는 상태를 각성 상태가 되어버리면 각성이 계속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기운 자체가 계속 처져서 각성이 안 되는 상태는 어때요? 이게 수면만 하는 거예요. 잠만 계속
자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사람은 양기 활동이 없는 거니까 계속 쳐져서 잠만 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잠이 안 오죠. 계속 공부해서 각성 상태로만 가는 거예요. 자, 이건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 활동성.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양기 활동이 더 높아지고 양기의 증폭 자체가 쉽게 되는 사람이고, 운동을 안 하면 양기 활동이 억제되는 성향이 있고, 그것들도 역시 인체의 임동맥이라는 큰 이 양기의 흐름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양기와 음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경락의 축이에요. 이게 경락이란 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12경락인데, 이 12경락은 뭐냐면, 자, 여기에 각각 아까 6기가 달라붙이는 부분의 시스템인 것 뿐이에요. 사실 그 축은 12경락 자체도 여기에 있는 음기와 양기라는 이 값에 의해서 이 12경락의 운동성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12경락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임동맥의 이 값들이 모든 인체의 기의 값들을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장육부의 생리적인 상태, 음식에서 얼만큼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음기와 양기 값도 결정이 나버리는 거고, 인간의 활동성이나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태나 외부의 온도 변화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임동맥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 임동맥의 변화 자체에 의해서 사실 12경락의 값들도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자, 임동맥 자체가 이런 양기 값이 되기 전에 어때요? 여러 가지 아까 조건에 노출되죠? 찬 것에 노출됐다? 그럼 누군가 찬기를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찬기를 외부에서 춥다는 걸 받는 것들이 이 12경락 중에 어떤 한 애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야기하면 그걸 이제 태양 한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 한수라는 이 곳의 경락이 냉기, 외부의 한기와 교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명이라 그러는데, 기 자체 운동이기 때문에, 기는 진동이죠. 진동이고 파동 운동을 해요. 기 자체가 진동이고 파동 운동을 하는 건데, 이 파동 운동 자체는 두 가지가 다를 때 공명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공명이라는 건 파동이 같은 애들끼리 증폭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놀이새 중에 어때요? 여기 같은 거리를 어떻게 보여도 얘가 80Hz가 있어. 얘를 때려버리면 가까이 있는 애가 50이고 뭐 60이고 하고 상관없이 더 멀리 있는 80인 애가 윙 하고 소리를 내면서 공명을 하는 거야. 이게 공명의 값이에요. 그래서 기가 파동 운동을 하는 애이기 때문에, 한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때요? 기의 값이 기 운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운동을 가지고 있어요. 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의 운동들이 어때요? 빛의 운동은 기의 운동이기 때문에 파동 값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 파동 값이 인체의 외부의 한기와 인체의 한기가 공명하는 곳, 그곳이 있는 거고, 열기와 공명하는 곳, 습기와 공명하는 곳, 건조한 것과 공명하는 곳, 인체의 본질적인 기의 활동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곳, 이런 것들이 12경락의 현상의 나눔이에요. 이게 현상이에요. 되게 쉽게 하면 경락이라는 걸 쉽게 이해를 제가 해주면, 이제 임동맥을 이해했다면, 임동맥이라는 게 본질이죠. 기의, 인체 기운동의 핵심이자 기운동의 축이 임동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12경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본질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병을 이야기할 때, 사소한 뭐 두통이 생겼어요, 몸이 좀 추워요 하는 이 증상은 어디서 주로 생기느냐 하면, 병의 증상은 어때요? 임동맥이 아니고 경락, 12경락에서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간의 사소한 한열의 변화들을 통제 못하면 막판에 어디에 영향을 줘요? 본질에 영향을 주면, 임동맥 자체의 기운이 깨져버리면 이때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본질적인 이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리면 깨진 거예요.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12경락 상에서의 어떤 증상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여기서 일단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12경락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 12경락에서 병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침치료를 통해서 또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인체의 기를 조절하는 건 어디에 더 많이 하게 되느냐면, 이 12경락을 통해서 조절하는 걸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기를 바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침으로, 기를 기로서 통제하는 방법을 먼저 쓰는 거예요. 침이라는 게, 침이 무슨 약이 녹아 있는 게 아니고 약이 묻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파동 운동, 각각의 12경락의 기의 파동 운동을
증폭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게 침의 효과예요. 그래서 경락에 침을 꽂아서 인체를 덥게 만들 수도 있고 차게 만들 수도 있고 기를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기를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특정 오장육부에서 생성되는 어떤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부를 특정 지어서 위장이든 심장이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간이든 그곳에 기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하는 시스템이 12경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단이 돼서 만약에 심장 자체가 너무 약하고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뛴다 하면 심장으로 양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침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약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들이 역시 또 기의 변화니까. 그래서 이 12경락을 통해서 인체를 먼저 침과 약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한의학 치료의 핵심이에요. 약을 쓰는 것도 사실은 한약을 쓰는 것도 우리 몸의 형태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려고 한의학에서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한약은 인체에서 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한약을 탕 끓여서 약에 있는 기운을 물에 녹여서 탕약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인삼을 씹어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인삼을 끓인 탕을 주는 이유가 이 경락상의 공명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약이, 탕약이. 옛날 사람들 한약도 귀했는데 그걸 씹으면 그냥 갈아서 주지 못하라고 물 끓이고 남은 거 버렸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명심하세요. 기를 통제하는 게 인체의 모든 형태 변화를 통제하는 핵심이에요. 그게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경락을 통해서 인체가 이렇게 조절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락의 축이 임동맥이다 하는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임동맥 자체의 개념들을 제가 이제 이 가운데 있다는 이 선이 의미하는 건 요 인체 가운데만 이렇게 흘러가는 기운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임동맥 축이기 때문에 인체 전체의 값이에요. 자, 보통 인체 앞면 자체를 보통 우리가 음이라고 하고 인체 바깥쪽을 양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인체에 따뜻한 활동을 하는 곳이 등 뒤쪽으로 기운이 몰리게 되고 앞쪽은 상대적으로 양기 활동보다 이게 음기 자체라는 말이 이렇게 양의 대대성, 기의 활동이 더 활발한 곳은 등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위가 양기가 흘러가는 곳이 되고 음기라는 건 그 양기 활동보다 조금 위축된 상태의 기운, 즉 하강하는 기운이 좀 더 많은 곳, 상승하는 곳이 더 많은 기운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인체 자체의 이 음기와 양기라는 개념은 자 이게 임동맥이 하나의 선상 가운데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인체 전반의 12경락을 주도하는 애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 임동맥이라는 게 인체 전체의 값, 전체 값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가 올라가면 전체 기운이 다 끌고 올라가는 거, 내려가면 다 끌고 내려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12경락 자체에서 벌어지는 여기 이제 나중에 경락의 그림을 보면 여기 옆쪽으로 기운들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팔 쪽으로 올라가는 이 경락 분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큰 바다 같은 바다의 기운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큰 뭐 저수지 본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물길들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아까 이제 12경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장이 되기도 하고 간이 되기도 하고 대장이 되기도 하고 뭐 소장이 되기도 하는 얘가 주는 값들이에요. 물론 아까 이제 생성 자체를 보면 얘들이 거꾸로 이렇게 이쪽으로 기운을 모아주기도 한다 그랬죠? 임동맥 전체의 값들 결정하는 게 호흡이라든지 외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얘들의 작용해서 얘들의 기류를 주기도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값을 결정하는 게 이 총체적인 양기와 음기 값에 따라서 인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의 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임동맥이라는 건 나머지 12경락들이 어떻게 움직인 모든 값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수성하거나 하강하는 임동맥 값이 결정이 되어버리죠. 그게 인체 생리로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임동맥하고 12경락 사이에 어떤 걸 집어넣냐면요, 이 임동맥하고 12경락 사이에 대사에 기경팔맥이라는
기경팔맥이란, 물론 기경 8가지 맥인데 임동맥이 요 2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6개가 더 있다는 건데, 이게 12경락이 있는데 기경팔맥은 왜 이 나머지 8개의 특수한 이 경락, 이 왜 필요하냐면 그건 딴 의미가 아니고, 아까 12경락이라는 게 제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오장육부와 마주친 곳으로 실제적으로 육기 현상들이 드러나는 곳이 12경락인데, 자, 이게 임동맥, 음기와 양기 자체의 기의 값이 총체 값으로 드러나는 곳이 임동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현상과 본질을 연결해주는 기적인 시스템, 이렇게 얘가 어때요?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 임동맥 자체는 가운데 축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 자, 양경이 2개 있고, 음경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여기 양유맥, 양교맥이라는 게 있고요. 음경이 2개 있는 게 음유맥, 음교맥이라는 요게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양경은 동맥이죠. 양기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게 아까 등 쪽이 돼요. 그 양기가 활동하는 곳. 자, 음경은 어때요? 인맥 쪽의 시스템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배 부위 쪽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건 양기 자체의 활동성이 더 퍼지는 곳. 동맥의 시스템이라는 건 양기의 활동성이 퍼지는 시스템. 인맥의 시스템은 음기의 활동성이 퍼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쪽 복부 쪽을 음기로 보면 음경이라는 건 이쪽 이 측면 쪽으로 2개의 경락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값 자체. 이게 음교맥, 음유맥이라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음기 자체의 인맥과 더불어 음기 자체가 좀 더 옆쪽 전체적인 라인 선상에서 같이 작용하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여기 동맥 쪽에 양이죠. 양기 자체 활동성을 전폭하는 양유맥이나 양교맥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동맥 자체의 흐름에 따라서 동맥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곳, 인맥의 현상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곳이죠. 얘들을 거쳐서 요 사이사이 다시 12경락들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임동맥의 큰 저수지라면 그 저수지에서 여기 각각의 분지로 가기 전에 여기 큰 수로 정도가 기경팔맥 중에 양교맥, 양유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4개가 됐죠? 그럼 2개가 아직 남죠? 임동맥이 또 2개니까 2개가 남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 축을 허리에서 잡아주는 대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가 있는 이곳에서 이 단전 있는 곳에 배꼽 있는 곳에서 옆쪽으로 기를 이렇게 기준 자체 대맥이라는 게 뭐냐면 기운 자체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가는 이 기운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쏙가서 메워주는, 그러니까 가로축을 잡아주는, 아까 랑맥 자체를 만드는 큰 랑맥이라고 봐도 옆으로 잡아주는 이 띠 모양으로 기운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허리, 배꼽 이쪽에서.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기운 자체가 더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대맥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식에 관여하는 축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식에 관여하는 에너지. 물론 이것도 임동맥에 의해서 이 축맥이라는 것들이 여기 생식에 신이나 앞쪽으로 신이나 간이나 이런 쪽과 연관된 위장과 연관된 축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생식에 관여하는 기운. 여자들의 생리, 남자들의 뭐 이렇게 사정하거나 섹스를 할 때 증폭되는 생식에 관여하는 기운이라고 해서 하나의 더 독특한, 이 생식에 관여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임동맥의 단전에 있는 기운들을 생식기로 전파해서 나타나게 하는 맥이라는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생식에 관여하는 축맥. 이렇게 해서 기경팔맥이 그 사이에 임동맥이 12경락과 마주치도록 하는, 또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하는 기경팔맥이라는 루트를 하나 더 거치는데, 뭐 실전에서는 사실은 12경락을 조절하면 당연히 임동맥, 기경팔맥도 조절이 되는 거고 임동맥의 큰 성향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 자체를 12경락에서 통제를 하든 임동맥에서 통제를 하든 통제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증상 자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12경락이 이 12경락이 현상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곳에서 한열이나 조섭이나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게 훨씬 좀 빨라요.
빠르다는 건 빠르게 기체 변화가 그쪽에서 통제가 되죠. 왜냐하면 춥다는 거하고 덥다는 거를 빨리 교체시켜낼 수 있으니까. 근데 임동맥은 어때요? 전체 값이니까 저기서 춥다 덥다 국소적으로 나타난 춥다 덥다를 저걸 애를 조절해서 하기는 막상 치료에는 좀 뭔가 불리하죠. 그래서 12경락이라는 곳을 통해서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기가 더 사실 빠르고 유용한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경락, 12경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경락의 총론입니다. 경락의 임동맥 시스템이 어떻게 12경락과 연관을 가지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그걸 간단 정리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임동맥이라는 게 기 자체의 본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질이 작용하는 곳. 그래서 음기와 양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인체의 양기의 활동성을 사실은 총체적인 값으로 현상이 드러나고 주도하고 있는 곳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동맥이 가운데 선상에서 인체의 경락의 축을 만들죠. 옆에 보면 이제 12경락의 라인들이에요. 12경락의 라인들이 앞쪽 팔, 다리 쪽, 등 뒤에도 이런 식으로 경락이 유지가 되고, 이 사이에 사실 표시가 없는 기경팔맥이라는 것들이 음기와 양기 자체, 임동맥이 중간에 드러나도록 얘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값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기와 양기가 총체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값들 자체를 중간에 거치는 게 기경팔맥이라는 것들을 거쳐서 결국 인체 전체 양기와 음기의 값들이 결정이 되고, 여기에 12경락이 이 임동맥을 거쳐서 임동맥과 기경팔맥을 거쳐서 12경락으로 기가 공급되기도 하고, 12경락의 자극이 기경팔맥과 임동맥을 통해서 기경팔맥의 값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상이 드러나는 곳, 증상이 드러나는 곳이 12경락이기 때문에 이 12경락을 자극을 하면 기경팔맥의 값, 임동맥의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체의 기의 변화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절하는 게 이 양기가 더 활발하게 증폭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양기 활동을 억제해서 내려줘야 될 거냐에 따라서 인체의 모든 장부 생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 몸이 차지고 처져 있다면 여름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나무가 겨울처럼 돼서 다 시들고 힘이 없다면 따뜻한 태양빛을 비춰주는 여름을 만들어버리면 나무는 다시 꽃이 피고 개화가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열기가 극성하다면 시원한 에어컨 같은 기운들을 넣어주면 다시 그 무성한 열기들은 다시 통제가 돼서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값들 자체가 결국은 양기를 어떤 식으로 조절할 거냐가 인체의 장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경락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오장육부와 마주쳐 있는 거죠. 오장육부는 어때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형태. 우리가 얘기한 몸, 육체 조직이라는 것들이 이 경락과 연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사실은 이 12경락과 맞물려서 작용, 인체 생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오장육부가 어떤 상황의 에너지 값들, 즉 기운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즉 붓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심장 쪽 자체가 열기를 많이 받은 상태냐, 아니면 심장이 촉촉한 상태냐, 심장이 메마른 상태냐, 네? 심장이 더워져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이 신경에 작용하는 경락들 자체의 값이 증폭이 돼버리고, 열기 자체가 증폭이 된 상태라면 이 12경락 자체의 신경 자체의 열기가 증폭되면서 인체 전체 균형값들이 무너지면서 열기가 치성하는, 즉 심장 쪽에서 기운 자체가 이쪽으로 치성하는 이런 국소적인 증상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운 자체, 심장 쪽 자체의 기운을 내리거나, 아니면 열기 자체가 치성나다면 몸 자체에서 찬 기운 자체를 증폭시켜서 이 항진된 값을 없애버리면 인체는 다시 균형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자체의 열기가 너무 심하게 가도 임동맥의 기운 자체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기운이 역상하는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병증 자체에서 진단을 통해서 인체 전체의 값, 오르고 내리는 값, 양기의 활동성 값을 진단을 해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병의 원인에 따라서 그 경락의 기운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걸 침을 쓰든 약을 쓰든 결국 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경락의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